자, 지구과학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퇴적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 우리 주변에 다양한 암석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암석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암석은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화성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네, 그죠. 화성암. 그리고 변성암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변해서. 그럼 왜 변했을까? 얘네들 왜 변했을까요?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사랑이 외변하니 사랑이 왜 변하니? 우리 외변하니 자, 안 변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네, 변성암은 나중에 이제 한 몇 주 뒤에 아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살짝 스포를 해주자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네, 이 암석의 성질이 이제 변한 거예요. 초중 때 많이들 이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내용들은 중학교 1학년 때도 이제 배웠을 거고, 네, 그 전에도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때도 살짝 배웠을 거예요. 어릴 때 막 주변에서 막 주워오기 막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샘플 같은 거 이렇게 막 만져보기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아, 네, 맞아요. 막 그 뭐 샘플 같은 거 보고 이제 지구과학실 가면 꼭 그런 막 돌들 막 이렇게 담겨 있는 맞아요, 그쵸. 칸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구과학 실험이 보통 이제 관찰하거나 아니면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하기 힘들거나 둘 중 하나여서 재밌는 실험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지구과학은.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좀 많이 보는데, 자, 그럼 일단 다시 돌아오면 이제 오늘 배울 퇴적암은요. 자, 이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럼 이 퇴적물은 뭘까요? 쌓인 거. 쌓인 거? 네, 모래 자갈. 아, 그쵸. 모래와 자갈 같이. 진흙. 네, 진흙도 이제 포함이 되죠. 이 퇴적물은 이제 원래 암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화성암이든 변성암이든 혹은 뭐 다른 퇴적암이든 이런 암석들이 풍화와 침식을 받아요. 그러면서 점점 작은 커다란 했던 암석이 이런 조그만한 물질들로, 퇴적물로 이제 풍화 침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적물이 이제 바람을 타거나 유수, 흐르는 물을 타고 흘러서 어느 순간 이제 쌓이게 되죠. 그것들이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퇴적암입니다. 그래서 이 퇴적암, 이건 다져지고 굳어진다고 했죠. 자, 이게 바로 이 퇴적암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자, 우선은 아까 풍화 침식을 받아서 작아진 이 퇴적물들이 어느 순간 이제 쌓이게 됩니다. 이 쌓이게 되면 이제 이 공극이라고 있어요. 이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에 보면 공극이 있는데, 공극이 있으면 어떨까요? 얘네들이 암석이 될 수 있을까요? 부스러 뭐 떨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우리 모래사장, 뭐 씨름장 보면 아래 모래사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다 흙이 따로따로 자기 입자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면 그건 암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퇴적물 같은 경우는 우선 이렇게 계속 처음에 쌓입니다. 쌓이다 보면 여기 아래 있는 애들, 얘네는 이제 계속 자기 위로 퇴적물들이 덮이잖아요. 무거워서. 네, 점점 이 하중을 계속 받게 되고, 그 과정에 의해서 얘네들이 공극이 좁아집니다. 이 사이 공간이 지금 봤을 때 여기는 엄청 여유롭게 넓은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촘촘해졌죠. 네, 위에서 눌러준 힘이 작용해가지고 이 공극이 좁아지는데 이거를 다짐 작용이라고 해요. 네, 다짐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다짐 작용을 딱 받아도 아직 공극이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꾹꾹 눌렀다 해도 해변에서 모래를 꽉꽉 눌러서 뭉쳤다 해도 결국 얘네는 다시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얘네를 서로 연결시켜줄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교결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시멘트 같은 거, 네, 뭐 규질, 철질, 또 그 외 여러 가지 물질에 교결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결 물질이 이 퇴적물 사이를 이제 메꿔주면서 비로소 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도자기도 보면 진흙인데 구우니까 막 단단하게 딱 달라붙잖아요. 네. 그런 교결 물질 때문일까요? 그거는 도자기를 제가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다른가?
어쨌든 뭔가 네, 뭔가 네. 걔도 구워서 어떤 원리일까요? 그거 나중에 도자기 굽는 후배가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물어봐서. 진흙은 좀 잘 달라붙는 그런 느낌. 네, 그 예전에 맨날 그 막 손으로 막 뭐 물에 돌리면서 만드는 거를 이제 봤는데 이게 굽는 것까지 잘 못 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도자기 만드는 흙에는 알루미늄 같은 거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러는데. 네, 뭔가 보통 화학적인 작용이 있지 네, 않나요? 고령토를 보통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용하는데 이 고령토가 조금 더 풍화를 받으면 그게 이제 보크사이트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알루미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뜨겁게 붓으니까 이게 좀 녹아다가 다시 붓는 게 아닐까 음, 싶은데. 그거는 예. 네, 또 어떤 과정이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그 PD님이 잘 조사해서 네. 자, 자료화면으로 PD님께 임무를 하나 네. 부여했습니다.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또 다른 작용을 천도 막 열을 가해주니까 걔는 뭐 2천도 막 2천도 이렇게 음. 부어주니까. 한 1000도, 2000도 넘어가면 아마도 뭔가 이렇게 간에 입자들끼리 그 광물들끼리 또 어떤 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녹아서 녹을 거니까 많은 것들. 그러네요. 그래서 자, 다음은 이제 퇴적암의 종류예요. 자, 이제 퇴적암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이 세 가지가 있어요. 쇠설이 무슨 말이죠? 갈아진다? 부신다. 그렇죠. 뭐 부서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래와 같은 그런 입자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고요. 혹은 또 화산재가 쌓이거나 네, 그런 경우도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적 퇴적암인데요. 이거는 바닷물 같이 해수가 증발하면서 안에 있던 물질들이 침전하면서 생긴 퇴적암이에요. 그 암염 같은 거는 네, 맞아요. 암염도 아. 네, 화학적 퇴적암이에요. 히말라야 소금으로 히말라야 솔트. 네, 솔트로 핑크 핑크 솔트. 핑크 솔트로 요리하거든요. 아, 제가 퇴적암으로 요리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 이거는요. 사람이 죽으면 뼈가 남고 뭐 생물들도 뼈나 뭐 껍질들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퇴적이 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그 석탄 같은 거. 나중에 네, 맞아요. 석탄도 석탄도 되고요. 뭐 석회석, 석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 퇴적암이 될 수 있습니다. 석고도 그러네. 네, 그래서 석고가 맞나? 근데 석고는 잠깐 확실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일단은 자 이 종류들 하고 뭐 퇴적물까지 해서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좀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둬야겠다. 자, 일단은 쇠설성 퇴적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이렇게 크기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질은 종류는 좀 다양하겠네요. 네, 맞아요. 다양하게 있고, 자, 뭐 이 퇴적물이 2mm가 넘어가면 크기가 자갈이라고 부르고요. 여감이 형성돼요. 여감을 보면 보통 막 커다란 돌에 막 뭔가 곰보빵처럼 막 붙어 있는 큰 입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2mm 이상의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여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모래인데, 자, 모래는 16분의 1에서 2mm 사이의 퇴적물이 퇴적이 돼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퇴적이 되면 사암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모래보다 더 작은 입자, 16분의 1mm 이하인 퇴적물들이 쌓이면 이암이나 셰일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화산 분출물, 이제 화산재 같은 것들이 쌓여서도 퇴적암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화산 분출로 나온 이런 화산 쇄설물들이 만약에 크기가 64mm 이상이다. 이때는 우리가 화산탄, 화산암괴라고 불러요. 그것들이 쌓이면 집괴암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화산강력암이라고도 부릅니다. 63mm면 되게 크네요. 되게 네, 실제로 6cm인데요. 실제로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 더 큰 덩어리들 날라오고 그렇다고 하네요. 또 이 화산 상체에서도 얘가 터지잖아요. 그럼 산을 이루고 있던 얘네들도 같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 물론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가지고 믿기진 않지만 다음은 이제 화산력인데요. 얘는 2mm에서 64mm 크기의 퇴적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라필리 응해암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화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2mm 이하 이 입자들이 이제 쌓이면 응해암이 돼요. 화산이 더 고운 줄 알았는데 화산이 좀 더 그 크네요. 기준이 여유 있네요. 네.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인데요. 얘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침전 작용에 의해서 이제 보통 퇴적이 되고 CaCO3 탄산칼슘이죠. 네. 네. 자, 이게 침전이 되면 석회암이 형성돼요. 그래서 보통 네, 바다 같은 데서 많이 침전되고 SiO2 같은 경우는 처트, NaCl 아까 말한 그 암염이 이제 퇴적암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질 생물체가 만약에 퇴적물이다. 그때는 또 석회암이 또 만들어져요. 두 가지 다 가능하네요. 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기적 퇴적암으로 된 석회암을 뭐 잘 보면 그 골격 구조나 그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네, 저도 그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규질 생물체 뭐 방산충 같은 거는 처트나 규조토 네, 얘네들이 형성이 되고 식물체가 만약에 유기적 퇴적암으로 된다. 그때는 석탄이 이제 퇴적암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좀 복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막 석탄 같은 덩어리들이 여감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석탄 같은 덩어리들이 만약에 석탄이 또 풍화 침식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세설성 퇴적물이 되면 네, 이런 걸 또 이룰 수 있겠죠. 음. 실제로 해서 중학교 때 암석윤회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화성암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변성암은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된 거고 퇴적암은 이제 원래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아 이제 퇴적물이 돼서 쌓인 거고 자 이런 암석들이 다시 열을 받으면 녹겠죠. 녹아서 마그마를 형성하고 혹은 열과 압력 열을 좀 덜 받았다. 그럼 얘네들이 다시 또 변성을 받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아서 이걸 암석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가 아니라 뭐 이론적으로는 석탄도 결국 또 풍화 침식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네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또 얘네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뭐야 성분은 제한이 없으니까 성분 제한이 있는 거는 지금 화학적하고 유기적만. 네, 그렇죠. 그러네요. 실제로 이제 이 사암에서도 이 구성 성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요. 뭐 석영사암, 뭐 여러 가지 사암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막 그려서 나타내더라고. 이런 삼각형으로 나타내서. 근데 여러분들은 네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네, 그냥 사암이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퇴적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퇴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 다 봤으면 다시 줌으로 돌아가서 네,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아, 네. 외워야 되나요? 이거를 어느 정도 이런 물질들이 있다. 화학적 퇴적암에 뭐가 있고 유기적 퇴적암에 뭐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빈칸 정도는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 정도는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63mm 이런 건 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아닌가? 사실 이 퇴적물의 크기도 아 그래요? 좀 알아두면 사실 좋긴 그렇구나. 해요. 근데 뭐든지 쓸모없는 내용이 우리가 그렇구나. 배우진 않을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면 아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 왜냐면 이 크기가 이자 그 퇴적물의 이제 종류를 구분하는 게 크기로 한 애들은 크기를 알아둬야지 그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외우기 좀 어려운 숫자네요. 네, 사실 이 숫자들이 다 2의 n제곱꼴로 지금 나타나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실제로 이제 지수로 표현해서 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수로. 아, 어쩐지 왜 64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내용 보면서 왜 하필 2의 n제곱일까? 좀 편하게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로그 2로. 네, 아마 이걸 정한 사람들이 우린 이게 더 편해 하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10의 n제곱 하면은 좀 그 단위가 커질 것 같고 네. 좀 촘촘하게 하려다 보니까 2로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진짜 좀 유력할 것 같네요. 그러네요. 우리
우리가 십진법에 익숙하니까 10으로 하면 편한데 10은 막 저 단위 퍽퍽 꺼지니까 그렇죠. 단위가 그냥 위로 이렇게. 1제곱 차이만 해도 엄청 커지니까. 작을수록 더 촘촘히 다룰 수 있고 큰 건 대강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아 그러네요. 저도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 2의 제곱에 2의 지수라는 걸 아니까 이제 대충 그 뭐야 감이 네 오잖아요. 2의 지수꼴로 나타나니까 63mm는 안 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크기만 잘 알아두고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우리 줌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